내 머릿속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김씨 일가와 사회주의 문화가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어느 순간에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닝포인트가 있다 하면 제가 대학원을 간 순간부터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행정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고 세부 전공은 정책 분석이었어요. 그거를 배우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법치국가라는 게 무엇이고 왜 법치국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인권이라는 게 왜 중요한 것인가를 대학원 과정 가운데 배우고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옛날에 제가 가끔씩 외국인 상대로 영어 스피치도 하고 이러는데 많은 질문들 중에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 많이 받았어.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정확히 잘 답변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대학원 가고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하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표현의 자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 제일 크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자유를 만끽하는 과정 가운데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북한의 어떤 쇠뇌가 뭐 빠져나간다? 뭐 거꾸로 말하면 대체되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저는 그래요. 그러면은 어머님이랑 동생은 몇 년 만에 어디서 만났습니까? 탈북을 해서 2011년도에 하나원에 가자마자 그때 저희 어머니가 면회 신청을 해서 그 하나원에서 처음 저희 어머니랑 동생을 만났는데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그때도 마음 가운데는 저희 어머니를 너무 보고 싶잖아요. 제 동생도 너무 보고 싶고 그때 저희 어머니, 제 동생, 저희 재수 씨는 탈북할 땐 재수 씨 가운데 와봤더니 결혼해서 재수 씨가 있어. 애까지 있어 심지어. 다 왔었어요. 근데 너무 보고 싶은데 딱 만났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아이고. 상상이 우리 엄마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그때 옛날에 만났던 그 상상만 몇 년 만에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근데 2008년도에 제가 한번 만났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군복무할 때 한번 왔었어요. 3년 만에 보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의 어떤 북한에 있었을 때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저는 각인돼 있었고 그렇지. 한국에 딱 왔는데 그때 모습만 생각하고 딱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이를 거꾸로 드셨나 너무 젊어지신 거예요. 와서 머리를 다 기르시고 막 옷도 되게 멋지게 입고 오시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원래 좀 나이보다 동안이긴 해요. 근데 더 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면회하러 나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막 멀리서 내가 나오는 걸 보고 막 하나 안으로 막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면회 장소 바깥인데.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말릴 새도 없이 막 너무 반가우니까 막 달려오는데 분명 달려오는 게 저희 어머니가 맞는데 너무 젊은 낯선 여성이 달려오니까 약간 어머니가 나한테 온다라는 느낌보다도 약간 젊은 이모님이 나한테 오는 느낌. 네, 그러니까 되게 그때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어찌 보면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가 50대 중반이었나 뭐 그렇게 했는데 북한의 50대 중반의 여성이라면 할머니예요. 그렇죠. 사실은 할머니죠. 뭐 아무튼 첫 인상은 굉장히 낯설었어요. 네, 근데 면회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내 엄마고 내 동생이구나. 네, 그랬었어요. 너희들이 남조선에 먼저 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어 왔어야 이런 말 했습니까? 아니 그 섞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정도로 왕석띠는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내가 쪽팔릴 것 같아가지고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금방 3개월 만에 한국에서 세뇌 교육이 또 돼가지고 이제는 또 빨리 그냥 이게 또 턴을 했죠. 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 어떻게 사냐 뭐 그런 얘기만 했었어요. 뭐 그때까지도 막 이 새끼가 막 이렇게 하면 진짜 왕석인 거죠.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무튼 내가 볼 때는 이 생활의 지혜가 굉장히 있는 분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원 가정에 제일 기억에 남는 추억 같은 이야기가 있다면? 컴퓨터 교육, 그 막 컴퓨터가 일단은 많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컴퓨터 교육 시간뿐만 아니라 타자 연습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컴퓨터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놀랍고 왜냐면 그리고 컴퓨터 그 모니터가 너무 얇다. 제가 대학 때 컴퓨터 수업을 저희도 배웠었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근데 북한의 컴퓨터 이게 뒤에 이렇게 브라운관 컴퓨터 이렇게 막 있긴 있네요, 그래도 컴퓨터. 근데 컴퓨터가
우리 대학교에 다 해서 4대인가? 8비트짜리 하나에다가 32비트짜리 2대, 16비트 하나. 뭐 아무튼 8비트, 16비트, 30비트 하면 모르는 사람 모르겠지만 이게 컴퓨터 IT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 올드한 컴퓨터.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그게 되게 좋은 컴퓨터라고. 컴퓨터 시간에 컴퓨터 강의를 저희가 컴퓨터 클래스인데 컴퓨터를 만지지 못하게 프로그램이 지어진다고. 아이고야. 나는 컴퓨터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못 만지게 해. 이게 전형 기념물이야. 전혀 기념물. 그러니까 막 그래서 그때 되게 신기하고 저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조금 뭐 건반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키보드를 건반이라. 건반을 조금 만질까 하다가 또 다른 사람 체인지. 그래서 그거 뭐 대학교 기간에 2번인가 3번밖에 못 만졌어요. 한국 왔더니 뭐 컴퓨터가 너무 많아. 그리고 막 거기서 뭐 지키는 사람도 없어. 프로그램이 지어지니 뭐 이런 거 지키는 사람도 없어. 그냥 막 아무 사람이나 키보드 연습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좀 충격이었고. 여기서 잠깐만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북한 남성분들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은 인터넷을 접하는 걸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되잖아요. 제일 먼저 본인이 검색한 단어가 뭡니까? 검색 키워드. 솔직히 말하면 야한 그림을 검색을 하긴 했었죠. 네. 나는 그거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김정일, 김일성 별로 모르겠고 그 야동 막 이래가지고 야동이 뭘까 검색을 했는데 그러다가 막 컴퓨터 바이러스 먹고 막. 네. 그래서 심지어 결제까지 했어. 근데 문제는 결제를 했으면 그 야동 영상을 봐야 되잖아. 결제를 했는데 그 야동 영상을 어디서 다운받은 것도 모르고 돈만 날린 거야. 어디서 다운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니까 이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창피하잖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컴퓨터 강의를 친 선생님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야동이란 말 못하고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이렇게 해서 뭐 돈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로 알아듣는 거야. 이게 약간 이상한 그런 데서 결제했죠.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 컴퓨터 바이러스 먹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했는데 끝내 그때 보지는 못하고 돈만 날렸죠. 돈은 많이 날린 건 아니고 조금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 요거는 누구나 다 겪는 에피소드인데 그래도 우리 영남 씨는 그래도 뭔가 좀 특별한 거를 검색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남자는 남자네요. 저도 남자니까요. 왜냐면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회 나와서 제일 먼저 경험한 거 있다면? 진로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를 갈 것인가, 뭐 일을 해서 돈을 벌 것인가 했는데 하나원에서 많은 교육 중에 큰 포지션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교육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 은연 중에.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일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오자마자 일을 시작한 게 학원을 졸업하고 컴퓨터 학원을 3개월. 근데 그게 6개월 과정이었는데 제가 3개월 만에 끝냈어요. 어쨌든 끝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했는데 그게 공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평택의 플라스틱 압축 공장이라고. 근데 그때 당시로서 급여는 괜찮았어요. 200만 원 정도였었나?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노동자로 한국에 와서 취직이 됐잖아요.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군 복무를 하시면서 건설 일을 했다 했잖아요. 뭐 노동자나 다름없는 직업군 노동자잖아요. 같은 노동자로 남북한이 경험을 해봤을 때 뭐가 제일 달랐습니까? 돈을 준다라는 거. 그게 가장 왜냐면 모든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돈을 안 주는 정확히 말하면 북한의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말하면 안 되고 노예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요. 왜냐면 일을 하는데 돈을 안 주니까 노예죠. 또 내지는 자발적으로 갔다면 자원봉사자인 건데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은 없고 끌려가니까 노예에 가까운데 돈을 준다라는 게 가장 큰 보상이고 그 다음에 남한에서 일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죠.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12시간인가 13시간 일을 했었어요. 공장은 대부분 다 그래요. 남한도 결코 만만치는 않구나. 돈을 번다는 게 쉽지는 않구나. 그리고 저는 또 일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게 드는 거예요. 현타 온다 그러잖아요. 내가 먹기 위해서 일하나 일하기 위해서 먹나. 왜냐하면 일하는 노동시간이 워낙 기니까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예. 그렇지. 예. 그 말도 맞네요. 예. 그러면은 처음에 월급 받았을 때 이 돈이 많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 있습니까? 많죠. 너무 많죠. 그러니까 남았죠. 아. 심지어 제가 그 돈을 받기 전에 기초수급비를 40만 원인가 30만 원 받았는데 그 돈도 남았어. 심지어. 쓸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제가 북한에서 대학 기숙사 생활을 했어가지고 북한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북한에서 신랑을 고를 때 피해야 될 기피 대상이 넘버 1, 2가 있는데 첫 번째 교화 갔다 온 사람, 저기 교도소를 갔다 온 사람, 두 번째 기숙사 생활을 한 사람. 왜? 너무 그 기숙사 생활 쪼들리니까 돈을 너무 쪼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곱새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을 절대로 낭비를 안 해요. 금방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차피 집안에 기본적으로 다 해주니까. 커버를 하니까 저는 교통비도 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을 다닐 때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어요. 네. 그리고 교통비를 아끼려고 한 40분, 1시간 되는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40만 원인데 2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때 수습기간이라 80%인가 90%를 받았어도 너무 큰 돈인 거예요. 예. 와, 이게 나한테 이런 돈이 생기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돈이니까. 근데 그거는 굉장히 컸죠. 저한테. 맞아요. 네. 그럼 지금 북한에 있을 때 철도대학을 다니다 오셨죠? 네, 대학교 졸업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철도대학을 졸업하셨잖아요. 네네네. 북한의 철도랑 우리 대한민국의 철도 물론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철도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내가 또 하다 온 일은 또 뭐 눈여겨 보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다르다?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같은 점은 궤간이 같다. 그러니까 철도 너비가 같다. 넓이가. 네, 그러니까 철도는 이게 철도 용어로서 협계, 표준계,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표현을 하면 좁은 철길, 표준 철길, 넓은 철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북한은 참 우리말을 잘 써요. 그렇죠. 네. 그 궤간이 남한도 표준계고 북한도 표준계 1435mm예요. 똑같네요. 네, 1435mm인데 그게 같은 거고 그다음에 다 다르다고 보면 일단은 전기에는 직류 전원과 교류 전력 있잖아요. 이게 교류 전력 22,000볼테지인가 그거로 기차를 움직여요. 근데 북한은 직류 전력 3,300볼테지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전기 체계가 또 다르고 그리고 기차, 전동차. 전기가 다르니까 전동차도 다르겠죠. 전기 기관차가 북한에서는 보통 6축 기관차라고 해가지고 전동기가 6개가 달린 기관차. 한 축에 하나씩 달린 거예요. 6축을 많이 쓰고 있고 그 차량의 모태가 되는 게 보통 러시아 거를 많이 쓴 러시아식을 근데 심지어 북한이 전기 기관차는 남한보다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철도 기술이 북한이 남한보다 앞섰었어요. 뭐 자동차도 그랬잖아요. 네, 70년대, 78년도인가 81년도인가 붉은기 1호라는 전기 기관차를 북한 스스로 만들었거든요. 물론 그 뭐 기술을 러시아에서 가져왔던 어쨌든. 근데 딱 거기까지 거기서 멈췄어. 일단은 표준계 레일이 너무 낡았어. 일제 때 만든 거 그대로 쓰고 있고 침목이 나무로 돼 있는데 썩었지. 그것도 일제 때 만든 침목은 그나마 아직도 변변해. 신기하죠? 왜냐하면 일제 때는 침목을 큰 기름가마에다 끓인 거예요. 끓여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름에 쪄려가지고 그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깔다 보니까 어떤 뭐 벌레나 이런데 그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름. 쉽게 말해서 기름 코팅한 거네요. 네, 기름 코팅이 아니라 기름을 안에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끓인 거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그 100년 전에 났던 그 침목이 오히려 더 든든할 정도로. 근데 뭐 100년 전이라 해도 얼마나 든든하겠어. 이제는 다 물리적으로 부식이 됐지.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북한이 깔은 철도 침목. 걔네들은 기름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을 코팅만 해버린 거야. 근데 코팅이라는 게 나무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마르면서 쩍쩍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눈비 맞으면서 썩고 벌레 침식되고 다 망가져. 그러니까 철도가 속도를 낼 수가 뭐 남북철도 그 남과 북이 이렇게 서로 이게 조사를 했잖아요. 북한 철도 30km 이해가 돼요.
예, 진짜로 30km 시속. 예, 시속 평균 시속이 30km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국 거는 타보고 어땠습니까? 예를 들면 무궁화를 타도 북한의 상급차 정도로 좋고 열차가 속도가 기본적으로 무궁화가 그쵸. 한국이 제일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것도 북한의 가장 기차다운 기차. 예, 북한에 가장 빨리 달리는 구역이 있는데 평양에서 간리역이라고 맞아, 해가지고 맞아. 그 구역은 이렇게 딱 평지고 빨리 달린 그게 80km 정도 나오거든요. 맞아, 맞아.